바다의 수심만큼 깊은 미지 영역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수중 로봇들이 개발되어 바다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중 로봇들 중에 생체 모사 로봇이 많은데 대다수의 연구 대상은 바다가 아닌 모사한 동물에 동력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체 모사 로봇 대부분은 10kg 미만의 무게와 작은 크기를 가진 로봇이며 이는 거센 조류를 가진 바다의 탐사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체 모사 로봇 외에도 바다의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스크류 추진기를 사용하는 ROV와 AUV가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로봇은 난류가 거센 지역에서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해저 지면에 착지하는 경우 스크류의 강한 추력에 의해 생태계의 훼손과 채취 샘플의 손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저 지면을 이동하며 작업할 수 있는 바퀴형 로봇도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로봇들은 험지 또는 진흙과 같은 환경을 극복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된 로봇들보다 수중 극형 로봇은 험지 극복에 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행 연구인 실버 2.0은 육족 보행 수중 로봇으로서 부력 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호핑 보행을 통해 험지를 극복합니다. 하지만 해저에는 보행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지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류의 흐름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 유영을 하는 것이 보행에 비해서 더 빠른 이동을 할 수 있고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뿐만 아니라 유영을 할 수 있는 족형 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행뿐만 아니라 유영이 가능한 수중 로봇으로 CR200과 같은 로봇이 개발되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로봇은 해저에서 보행과 유영을 하면서 실증 실험을 하고 유물 탐사 등 여러 임무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CR200과 같은 로봇은 관절에 높은 토크가 요구되고 이런 설계 방식이 각 관절의 감속기와 구동기가 1대1로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높은 토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고토크 모터와 고감속기를 사용하고 이런 감속기 증가에 따른 관절 속도 저하 또는 토크 제어 성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앞선 영상처럼 정적인 보행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행과 유영이 가능하면서 구동기의 효율성이 고려된 족형 로봇 다리 설계의 필요성을 느껴 새로운 설계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리 설계의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자유도 구성을 통해 보행 및 유영 동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절별 구동기와 감속기가 1대1로 체결되는 방식 대신에 차동기어 구조 적용을 통해 토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로봇 다리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구동시키기 위한 사족 보행 로봇을 설계하였으며 저희는 이 로봇을 스위프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실제 다리 한 짝도 제작한 영상도 이후에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위프트 다리 관절 및 링크 구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은 앞서 말씀드렸던 선행 연구인 CR200 다리 관절 구성입니다. 4개 관절로 설계되어서 보행과 유영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새로 설계한 다리의 관절 구성입니다. 보행과 유영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똑같이 4자유도 관절 구성을 가졌고 3개의 관절 외에 피치 관절이 필요한 이유가 물과의 항력을 조절할 수 있게 종아리 링크를 넓적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치 관절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위치한 그림과 같이 랍스터 같은 갑각류들이 해저 지면에서 보행할 때 해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몸체를 지면과 밀착하며 보행을 합니다. 물살의 세기, 방향 같은 것에 따라 몸체 피치 각도를 조절하고요. 화면 중앙에 제시한 여러 선행 연구들도 지상의 견마형 로봇들과 다르게 갑각류와 유사한 보행 자세를 가집니다. 이는 해류의 저항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해저 지면에서의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저희가 제안한 로봇 다리 또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보행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설계된 다리의 크기와 질량, 가동 범위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제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메커니즘 설명 전에 설계된 다리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다리는 몸체와 결합되는 부분인 베이스를 포함하여 기어박스, 고관절, 허벅지, 정강이 이렇게 총 5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리의 전체 길이는 0.7m이며 전체 무게는 7.14kg 정도입니다. 설계된 다리는 앞서 말씀드린 각각류와 유사한 보행 자세를 취할 수 있으면서 지면과 몸체가 닿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강이는 허벅지보다 약 30%가량 길고 유형에 유의하도록 물갈퀴 형상으로 넓적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관절의 구성은 힙요, 힙피치, 힙롤, 니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절의 가동 범위는 우측의 표와 같습니다. 선행 연구로 진행된 로봇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보행과 유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용된 차동기어 메커니즘과 구동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자유도 다리의 효율적인 토크를 인가하기 위해서 저희는 차동 기어 구조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차동 기어는 자동차 역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자동차가 회전할 때 바깥쪽 바퀴는 안쪽 바퀴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전이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차동 기어가 바퀴의 구동력을 분배하여 좌우 회전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 로봇 관절 구조는 구동기와 관절이 1대1로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관절에 요구되는 토크를 구동기 하나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지만 차동 기어를 로봇 관절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관절에 효율적으로 동력을 전달할 수 있고, 이는 관절의 요구 토크보다 낮은 스펙의 모터를 사용하여도 토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베벨 차동 기어 같은 경우는 회전축을 90도로 회전해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 로봇 다리는 베벨 차동 기어 메커니즘과 스포 차동 기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어박스 내부에는 회전 방향이 다른 힙요 관절과 힙 피치 관절을 연결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베벨 차동 기어를 사용하였고요. 허벅지 링크 내부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허벅지 링크 내부에는 회전 방향이 동일한 힙롤 관절과 니롤 관절을 연결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스퍼 차동 기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쌍으로 구성된 모터를 통해 두 개의 관절을 구동하게 되고, 이런 구성은 관절단에서 구동기의 스펙보다 높은 토크 출력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차동기어 메커니즘을 활용한 첫 번째 파트인 베벨 차동기어 세트입니다. 힙요와 힙피치, 즉 회전 방향이 서로 다른 축의 동력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구동기와 4개의 베벨 기어를 사용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동기가 동일한 방향 및 속도로 회전할 경우 기어박스 전체가 회전하면 이는 힙요 방향으로만 회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구동기가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회전할 경우에 기어박스는 정지한 채 빨간색 베벨 기어만 회전하게 되며 이는 힙피치 관절의 회전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쌍으로 구성된 구동기의 출력과 기어비를 통해 우측의 식에 따라서 관절의 정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포 차동 기어 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벨 기어랑 거의 유사한데요. 힙 롤과 니 롤의 동력을 전달하며 두 개의 구동기와 4개의 평기어 그리고 허벅지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벨 차동 기어 세트와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구동기가 동일한 방향 및 속도로 회전할 때에는 허벅지 프레임이 회전하고 힙 롤 축의 회전을 생성합니다. 구동기와 반대 방향 동일한 속도로 회전할 경우 니 롤 축의 회전을 생성하고 정강이 링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식을 통해서 관절의 정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제 로봇이 트롯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궤적 생성기를 설계해서 적용을 하였고요. 가제보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절에 필요한 토크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 설계된 다리에 대한 검증을 목표로 하므로 밸런싱 제어 등의 로봇 제어의 경우는 추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절의 PD 제어만을 이용하여서 필요한 토크를 계산하였습니다. 로봇의 전진, 이제 측면 보행, 회전 보행 등을 수행을 하였고요. 이러한 보행을 수행할 때 힙 요와 힙 피치 관절에 좀 적은 토크 및 각속도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제 힙 롤과 니 롤 관절에는 높은 토크와 각속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측 그래프는 이제 힙 롤과 니 롤 관절에 필요한 토크 그리고 각속도 토크 및 각속도와 이제 차동 기어 구조를 통해 이제 구동기에서 필요한 토크 및 각속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녹색과 파란색 실선이 힙 롤과 니 롤 관절에 요구되는 토크이며 빨간색 점선과 주황색 점선이 차동 기어 구조를 거쳐 각 구동기에 요구되는 토크입니다. 관절단에서 요구되는 최대 토크는 30.8Nm이지만 차동 기어 구조를 거친 구동기에서 요구되는 최대 토크는 23.5Nm로 약 24% 정도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윙 페이지에서는 최대 각속도 요구량은 증가하지만 모터는 기본적으로 고속 회전을 수행하고 스윙 페이지일 땐 로봇 다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형 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 실험은 실제 물속이나 유체역학이 반영된 시뮬레이션에서 진행을 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추후에 환경을 갖추고 실험을 할 예정이며 이번 연구에서는 공중에 고정을 해놓은 채 모션을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다리는 힙 요와 힙 피치 관절을 사용해서 평형을 하는 사람의 팔과 같은 모션을 수행을 하였고요. 뒷다리는 힙 롤 관절을 사용해서 자유형의 발차기 같은 모션을 수행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유형 중인 앞다리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유형 모션 시에 이제 힙 요 관절과 힙 피치 관절만의 움직임으로 두 관절 및 레벨 디퍼런셜 기어 세트로 연결된 1번 구동기와 2번 구동기의 토크 및 속도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스트로크 페이지와 리커버리 페이지 그리고 두 페이지 사이에 천위 동작을 취할 때 한 관절씩만을 구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속도는 관절에서 요구되는 값과 구동기에서 요구되는 값이 거의 같은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동기에 요구되는 토크는 차동기어 구조를 통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힙 요 관절에 필요한 최대 토크는 0.72Nm였으나 1번과 2번 구동기에 요구되는 최대 토크는 약 0.4Nm입니다. 따라서 요구 각속도의 증가는 없으면서 요구 토크 요구량이 약 4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제시한 건 이제 뒷다리 발차기 동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발차기 동작 또한 힙 롤 단일 관절에 사인 파형을 인가하여 얻어졌기 때문에 구동기에 요구되는 각속도 증가는 매우 적으면서 요구되는 토크는 10.4Nm에서 7.1Nm로 약 30%가량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상에서의 보행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이제 유형 모션에도 차동기어 구조를 적용한 효율적인 토크 사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제작한 로봇 다리로 모션을 검증을 해보았는데요. 좌측 영상은 트롯 모션을 수행한 영상이고 우측의 영상은 앞다리 유형 모션을 수행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모션이 잘 수행됨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차동기어 구조 관계식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고요. 제한된 다리 메커니즘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저희는 차동기어 메커니즘을 통합하여 보행과 유형 기능을 모두 갖춘 사자유도 사족 로봇 다리에 대한 설계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리 배치 구조가 고려된 로봇을 제작하였고 시뮬레이션 환경 그리고 실제 로봇을 통해서 보행 및 유형 모션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차동 기어 메커니즘을 활용한 설계 접근 방식이 구동기에 필요한 토크를 크게 줄인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요. 추후에 다리 설계를 보완해서 사족 로봇을 제작하고 지상 및 이제 유체 환경에서의 실험을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